네, 여러분들 작년 이맘때 제가 갱년기로 아침마당에서 뵙고 이렇게 다시 뵙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죠? 네. 그런데 우리 이금희 씨 이렇게 뵈니까 예? 이금희 씨만 세월이 비껴간 것 같아요. 뭐 비결이 있으세요? 아이 박사님 거짓말이 늦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풍은 어떤 병이고 그리고 또 중풍은 왜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 이런 순서대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에요. 혹시 이틀 전이 무슨 날인지 아신 분 있으세요? 우리 윤인구 씨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제 결혼기념일은 한참 지났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이금희 씨 생일이었습니까? 아, 저 12월이에요. 아, 예.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이 세계 뇌졸중 학회가 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뇌졸중 학회가 이렇게 뇌졸중의 날까지 정해놓으면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이 중풍이 세계 모든 나라의 사망 원인의 2위와 3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졸중의 날을 정해놓고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사들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당신이 나이 먹어서 걸리고 싶지 않는 질병 중에 가장 우선이 무엇인가? 뭘 것 같아요? 예, 중풍하고 치매가 의사들이 가장 걸리고 싶지 않는 병이라고 꼽았습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걸리는 게 중풍이에요.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게 그 얄타 회담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에서 배우셨죠? 네. 이 얄타 회담의 주역 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련의 스탈린,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그다음에 미국의 루즈벨트,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세 사람은 그 당시 치매 기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은 중풍으로 다 죽게 돼요.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얄타 회담을 하고 나서 불과 2달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53년 3월 달에 죽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처칠 같은 경우에는 65년대에 중풍으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면 항상 나오는 음악이 뭐죠?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 그리고 또 그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곡 중에 메시아 있죠. 예. 핸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맨델스존도 그렇고 다 중풍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도 중풍으로 죽게 되고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도 결국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문달에 거두셨죠. 우리 토지를 지으신 우리 박경리 선생님도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노래방 가면 항상 18번지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슴 아프게 하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걸 작곡하신 우리 박춘석 선생님도 몇 해 전에 중풍으로 돌아가셨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올해 전 세계적으로 중풍으로 돌아가신 분 중에 가장 이목을 많이 집중시킨 분이 철의 여인인 영국의 대처 수상이었습니다. 정말 철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대처 수상도 중풍 앞에서는 예외가 없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가지고 반신마비가 되거나 또 감각이 떨어지고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중풍의 원인을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풍과 한입니다.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죠. 바람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가 나빠요? 좋은 면도 있죠. 그렇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백병지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이라는 건 뭐 추위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러고 보니까 계절적으로 보니까 바람도 불고 추위도 오고 지금이 딱 그때네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10월 말, 11월, 12월 달이 가장 중풍이 많이 발생이 하죠.
오히려 1월, 2월 달에는 우리 몸이 추위에 적응되기 때문에 중풍 발생률이 11월, 12월에 비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이 있는 분들 꼭 산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산에 갔다가 내려올 무렵 정도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차가워지면은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간다고요? 올라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심장병이나 중풍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행하실 때 고혈압이 있는 분들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습과 담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여기 오니까 잘 못 쓰네요. 예. 이 습과 담이라는 것은 우리 한방에서 뭐냐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비생리적인 체액, 그러니까 비자가 붙었잖아요. 정상적인 체액이 아니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비만이랄지 고지혈증 이런 것도 다 습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화기의 역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뭐죠? 울화병 있으시죠? 있으신 거 없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스트레스나 뭐 갑자기 화나는 일이 있게 되면 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죠. 그렇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그러면서 혈압이 내려가요, 올라가요? 자, 이럴 때 중풍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누구하고 싸우다 중풍이 있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화기의 역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개그맨 최호중 씨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런데 가해자가 좀 잘못했대. 근데 최호중 씨가 공인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중간에 너무 상대방이 좀 엉뚱한 걸 얘기를 하니까 참다가 쓰러졌대요. 이런 경우가 바로 화기의 역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허증인데요. 기허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몸에 기운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중풍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중풍을 우리가 기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중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한, 그 다음에 습담, 화기의 역상, 기허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다 아시죠? 무엇이죠? 암이죠. 1년에 15만 명 정도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중풍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풍 2위가 뭐냐면은 인구가 1년에 중풍으로 몇 분 돌아가시냐면 약 8만 명 정도 돌아가셔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중풍 환자가 87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통계에 안 잡힌 분들도 있잖아요. 대개 이 중풍은 나이와 무관하지 않는데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2배 정도 더 늘어나고요. 60세 이하인 사람들이 중풍이 약 한 23%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중풍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같은 건물에 은행이 있는데 1층에 얼마 전에 거기에 근무한 30대 중반 김 대리가 지점장님하고 갑자기 같이 올라오신 거예요. 봤더니 중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 얘기 들어봤더니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 김 대리님이 말이 잘 안 되고 손발이 마비가 되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겨서 한의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풍이라고 판정을 하고 바로 119를 불러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처럼 젊은 사람들도 요즘 중풍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풍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부부싸움 갑자기 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예. 멀쩡했던 다리가 절대 안 무너지죠. 그리고 멀쩡했던 백화점도 절대 하루아침에 안 무너진 것처럼 이 중풍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년간 걸쳐가지고 원인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다는 거.
2000년도에 그 일본의 총리를 지낸 84대 오부지 게이초라는 총리가 있었어요. 이 오부지 게이초 총리가 그 당시 우수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산 폭발에 대한 대책 회의를 TV로 이렇게 회견을 하면서 몇 분간 말이 어둔해지고 그다음에 손발이 힘이 빠지는 증세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중풍 전조 증세였습니다. 오부지 게이초는 다음 날 중풍으로 혼수 상태가 오고 결국은 45일 뒤에 사망하게 되죠. 이처럼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낄 뿐이죠. 자, 우리가 중풍이 오는 예비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쪽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신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신의 감각이 떨어지고요. 감각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똑바로 이렇게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가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걸음걸이를 해요.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시야가 갑자기 한쪽이 안 보여.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후두골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어 장애가 생기는데 이 언어 장애가 어떻게 생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록또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발음들이 잘 안 나와요. 특히 입을 많이 벌려야 되는 발음이나 혀를 많이 굴려야 되는 발음 자체가 안 되고 또 논리적으로 말을 잘 못해요. 이금희 씨 오랜만에 뵀더니 정말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 중풍의 전조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심한 두통이 옵니다. 무슨 두통이라고 그러냐면요.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생긴 두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망치로 여기 안 계셨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지주막하 출혈일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젓가락질이나 그다음에 글씨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수 박상규 선생님도 올해 중풍으로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지방에 행사를 다녀오시다가 차 속에서 메모를 하려고 봤더니 글씨가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졸도를 해요. 졸도를 하고 또 깨어나도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중풍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 중풍은 아까 제가 뇌질환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우리 인구 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 아닐까요? 심장? 예.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네. 원래 똑똑해요.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심장은 안 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정말 충성스러운 장기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심장은 25억 번에서 30억 정도 번 뛰어요. 심장한테는 돈도 안 주잖아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뇌죠. 이 뇌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은 작든 크든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뇌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장기인데요.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뇌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무게가 1.2kg, 그러니까 1200g밖에 안 되는데 이 60kg, 1.2kg밖에 안 되는 뇌가 우리 몸에서 쓰는 에너지는 무려 20%를 쓰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이 20%라는 양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이 쓰는 에너지 양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많이 쓰고 신경 많이 쓰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예,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도 피곤하지만 정신적인 노동도 피곤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오는 중풍도, 우리 몸에 오는 중풍도 가볍게 오는 중풍이 있고
그리고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무겁게 오는 중풍이 있어요. 우리가 가볍게 오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지나가는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작은 중풍이기 때문에 미니 중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과성 한번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초, 수분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중풍 증세에 있다가 대개 24시간 안에 자연적으로 중풍 증상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일과성 뇌허혈 증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오면은 아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중풍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그 싱가포르의 국부 이광효 수상께서 일과성 뇌허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제 아주 대학교 친한 친구 중에 뭐 저랑 비슷한 친구였어요. 뭐 시험 한 번에 통과한 친구가 아니고 저랑 같이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3시, 4시 보는 건 기본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강원도 읍 단위에다가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연세 드신 어머니를 업고 한의원에 오신 거예요. 이 보니까 중풍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대학병원에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인 응급조치를 하고 났더니 이 할머니가 몇십 분 만에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걸어서 나가셨어요. 한의원은 소문이잖아요. 이 친구는 어떻게 됐겠어요? 참 그 친구 굉장히 제가 부러워한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 아침마당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무증상 뇌졸중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좀 이상하죠? 증상이 없대. 증상이 없으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아들이 너 숙제했냐 그랬더니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안 한 거예요. 얘가 약간 좀 습관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것처럼 한 번 중풍이 오면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선생님 사진을 보니까 중풍이 왔었네요. 그때 증상이 어떠셨나요? 선생님 나는 중풍 온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무증상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약 한 20%가 무증상 뇌졸중이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항상 뇌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볍게 오는 중풍을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크게 우리 몸에 중요하게 그리고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무거운 중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무거운 중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뇌경색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뇌출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도관에 비유한다면은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수도관이 막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도관이 터지는 것은 뇌출혈. 자, 뇌경색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조영남 씨가 이 중풍으로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조영남 씨가 앓았던 병이 뭐냐면은 뇌혈전이에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모님도 몇 년 전에 중풍이 한 번 왔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뇌색전이 있어요. 심장뿐만 아니라 또 경동맥 같은 데 약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뇌출혈에는 배우 안재욱 씨 아시죠? 올해 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소속사 대표하고 저녁을 먹는데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뭐였냐면은 지주막하 출혈. 수술을 5시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참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우리 그 여자 양궁 대표 감독님 그 우리 신 감독님 돌아가셨죠. 현종 감독님께서 앓았던 뇌실질 출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뇌혈전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건데 이 동맥경화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상적인 혈관은 이 두께가 일정해야 되고 좁아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맥경화가 생기면은 여기에 이렇게 좁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혈액이 이렇게 흐르다가 혈액이 깨끗한 혈액만 흐르는 게 아니라 피 덩어리 같은 혈액이 지나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후로 뇌세포가 죽죠. 이게 바로 뇌혈전이고요. 그다음에 뇌색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경동맥 같은 데에 의해 가지고 거기서 생긴 핏덩어리 같은 것들이 뇌로 올라오다가 이런 부분, 대개 이제 가지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타다가 삼거리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오다가 여기에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세포가 죽죠. 바로 뇌혈전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생기는 거고 뇌색전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나 이 경동맥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뇌혈전은 아주 증상이 가볍게 그리고 천천히 오고 뇌색전은 아주 몇 초간, 몇 분간의 순간 탁 나타납니다. 저희 장모님도 단지 안에 미장원 가시다가 문 열다가 쓰러지셨어요. 미장원 원장님이 이제 저를 아니까 저희 한의원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응급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뇌색전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힌 게 또 뒤로 이게 조금 압력을 받게 되면 이게 이 부스러졌다가 또 이렇게 흐르거든요. 근데 또 이 뒤에도 이렇게 가지 같은 걸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박 아시죠? 박. 예. 박하고 똑같아요. 두개골 있고 그다음에 밑에 뇌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 동맥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꽈리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두통을 느낀다고 그랬죠?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이 뇌동맥 꽈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인 김미화 씨도 이 뇌경색, 이 뇌동맥 꽈리가 있다고 본인의 트위터에 올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신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막하 출혈 같은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뇌실질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 감독님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대통령 여자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도 며칠 전에 이 뇌출혈로 이 뇌실질 출혈로 수술해 가지고 지금 가려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도관이 막힌 게 문제가 되겠어요? 터진 게 문제가 되겠어요? 후유증이 막히면 물만 안 나오지만 수도관 터져 보십시오. 겨울철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집이 한강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중풍도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이 훨씬 더 많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자, 이제 뇌출혈, 뇌경색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중풍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을 못 쓰기도 하고 왼쪽을 못 쓰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뇌의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오른쪽을 못 쓰기도 하고 왼쪽을 못 쓰기도 합니다. 왼쪽 뇌, 우리가 좌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뇌그램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쪽이 좌뇌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오른쪽 손발을 못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왼쪽 뇌에 문제가 되면은 왼쪽 손발을 못 써야지 오른쪽 손발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쪽 부위가 뇌관이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서 신경이 교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왼쪽 뇌가 문제가 되면 언어 장애가 있으면서 오른쪽 손발을 못 쓰고 반대로 오른쪽 뇌가 문제가 되면은 왼쪽 손발을 못 쓰고 그런데 양쪽 다 손발을 못 쓰는 분들이 있고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걷는 것도 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뇌관이라고 해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그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출혈보다는 대뇌 문제보다는 이쪽 부위에 뇌관, 우리 흔히들 뒤쪽인데요. 이 부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그리고 많은 후유증을 남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풍은 시간 싸움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몇 시간 안에 병원 가야 돼요? 3시간. 3시간. 맞습니다. 이금희 씨 선물 있으면 이따가 좀 챙겨 들으시죠. 예. 지금은 없으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3시간이군요. 예, 3시간 기다렸다 가는 거 아닙니다. 예, 3시간 안에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심평원에서 통계를 내놓은 거 보면은 11시간 걸려요. 골든 타임에 비해서. 왜 3시간 안에 가야 되냐면은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이 100g당 1분에 얼마 정도의 혈액이 지나가야 되냐면 50cc 정도의 혈액이 공급이 돼야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가 되는데 이게 10cc 정도 떨어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뇌 기능이 정지돼요. 그런데 내 세포는 죽지 않아. 세포는 죽지 않는데 기능은 정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cc 이하로 3시간이 지속이 되면은 그나마 살아있던 뇌세포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3시간을 강조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패스트라는 것을 강조해요. FAST. F는 페이스, 입이 돌아갔느냐. 입이 돌아갔다고 해서 다 중풍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풍이 오면 입이 돌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 팔, 다리를 잘 쓰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피치, 말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타임, 시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이 타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풍이 오면은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자,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내 증상이 119에 전화할 증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확연하게 중풍이 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상해. 이게 중풍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말은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손발은 괜찮고 반대로 이 손발은 조금 불편하긴 한데 말은 잘 돼. 이걸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병원에 가야 될지 작은 병원에 가야 될지 이렇게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의사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병장수하는 길 중에 하나가 단골 의사를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친구 의사를 만들어 놓는 거.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 그렇죠? 낮에는 병원 갈 수 있는데 밤이나 특히 새벽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아유, 그래, 내가 한숨 자고, 그래, 지금 어디 할 수도 없잖아.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 누군데, 윤인구인데요. 원장님,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원장님이 판단해서 그래 빨리 한의원으로 아니면 병원으로 와보라든가 아니면 이건 지체하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판단. 그래서 꼭 단골 의사나 친구 의사를 사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끔 대개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사가 되죠. 또 흡인성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약간 이 뒷머리 후두골에다가 벽에 같은 것을 수건 같은 것을 말아서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제끼든 왼쪽으로 제끼든 편한 쪽으로 약간 고개를 뉘어주면은 기도가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자를 흔들거나 꼬집지 마십시오. 예, 의식이 없는데 그런다고 깨어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찬물까지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물 우왕청심하는 금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은 기도를 막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업고 뛰는 거 아주 위험해요.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업고 뛰게 되면은 문제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 응급처치 방법을 항상 아시고요. 응급조치를 잘한 사례를 제가 한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독교 뭐처럼 정말 독실한 친구인데 저보고 맨날 돌팔이 그래, 이돌팔. 왜? 그 친구가 저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친구들끼리 밥 먹고 그러면 뭐 1차는 밥 먹고 우리 2차 뭐 한 잔 더 하고 뭐 3차 노래방 같은 데 가잖아요. 꼭 따라와. 노래방에서 와서 기도하고 맥주는 안 먹고 안주만 먹어. 그런데 새벽 2시에 이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야 라고 하는데 벌써 제가 느낌이 달라. 왜 그래? 그 시간에 친구 전화 오면은 다른 친구들은 술 먹자고 전화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나 여기 원주 치악산에 교회에서 수련회 왔는데 찬송가를 부르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알아서 목사님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 지금 중풍인 것 같으니까 빨리 그 원주에 그 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빨리 가가지고 2주 만에 퇴원을 해가지고 지금도 은행 지점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친구가 저한테 돌팔이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실패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분이에요. 국가대표 감독을 2번 역임하신 야구대표 감독님인데 2004년도에 청주에서 그 제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셨는데 차 속에서 가다가 보니까 중풍 증세가 오는데 가볍게 온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결혼식 끝나고 그 구단 그 본거지가 있는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 올라와가지고 심해져서 병원 갔더니 중풍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 뭐 지금도 건강하십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감독님께서 빨리 청주에서만 가셨다고 하더라도 더 고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제일 이 응급처치 못한 분이 대처수상이에요. 이 대처수상은 2001년도에 이 마데이라는 섬에 휴양을 갔어요. 거기가 포르투갈 영토인데 북대서양에 있는데 포르투갈에서 1000km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모로코 해변에서 640km 정도 떨어진 휴양지. 거기에서 대처수상께서 중풍이 왔는데 이 대처가 내가 이거 중풍이 아니라 고산병 정도 생각을 했답니다. 거기에 뭐 휴양지에 무슨 응급실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까지 와가지고 검사를 받아봤더니 이미 상당히 많이 진행된 중풍이다. 이 대처는 중풍으로 인해 가지고 치매까지 생기죠. 그래서 남편을 계속 찾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남편을 계속 찾아요. 그리고 방광암 수술도 하시고 결국 올해 이렇게 대처수상 돌아가셨는데요. 중풍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요. 체질을 가려서 와요. 체질 따라 오는 게 중풍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체질 같은 경우 음체질, 양체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체질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음체질은 좀 내성적이고 양체질은 상체가 발달돼 있고 음체질은 하체가 발달돼 있고 제가 작년에 그 갱년기 할 때 그 체질 얘기하면서 노래방 얘기를 했는데요. 대개 이 소음인 체질 같은 경우에는 좀 가냘픈 체질인데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왜 제일 그 버튼 눌러주고 이렇게 그런 친구들 있죠. 탬버린 쳐주고 이런 친구들이 소음인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대개 자기 순서 되면 그냥 조용한 노래 한 곡 부르고 말죠. 그 다음에 소양인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자기 순서도 아닌데 마이크 막 가지고 한 곡만 불러야 되잖아요. 2곡, 3곡, 4곡 부르고 기분 좋으면 막 탁자 위에 올라가는 이런 체질들이 소양인 체질이고 이 태음인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은 막 뽕짝으로 분위기 좋은데 혼자 가곡 부르는 체질. 그리고 태음인 체질은 좀 음흉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남편들께서 데이트하실 때 어두운 데 많이 데리고 가셨으면 그분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 사람이 태음인이에요. 체질적으로 보면은 태음인이 중풍 환자의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요.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약 한 20%인데요. 이 태음인 보니까 누구처럼 생겼어요? 개그맨 강호동 씨도 그렇지만 김준현 씨처럼 생겼죠. 예, 저도 태음인이에요. 네, 뭐 저는 김준현 씨처럼은 안 생겼지만 그래도 같은 류입니다. 류. 예.
이 태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몸에 이 살집이 많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체질적으로 이 중풍이 올 수 있는 체질입니다. 성인병이 잘 걸릴 체질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먹는 음식 조심해야 되고 운동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 이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이 화기가 위로 뜨는 체질이기 때문에 싸우다가 화내다가 중풍 오는 체질이에요. 아까 최유정 씨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풍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중풍은 재발합니다. 중풍이 재발하는 것은 중풍 자체가 재발한다기보다도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 질환을 잘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재발하는 거예요. 대개 1년 안에 10% 정도가 재발하고 그리고 5년 안에 20%에서 30% 정도가 재발하고요. 대개 중풍이 오고 나서 한 5개월이나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반절 정도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물론 중풍이 크게 온 사람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하겠지만 가볍게 온 사람들은 50% 정도가 관리를 안 하고요. 중풍이 3번 온 사람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5년도에 중풍이 한 번 왔었고 2008년도에 중풍이 크게 왔었고 2009년도에 한 번 왔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박상규 선생님도 2000년도에 중풍이 한 번 오셨는데 지방 행사 같은 것들이 많고 관리를 잘 못 하셨다고 그래요. 2008년도에 중풍이 다시 한번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중풍의 위험 인자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10년 단위로 2배씩 늘어난다. 그래서 중풍은 이 나이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전적인 측면이 있는데 아버지가 중풍이 오면은 자녀가 중풍이 될 확률이 2.5배 정도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어머니가 중풍이 오면은 1.5배 정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은 중풍을 유발시키는 그 질병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중풍 걸렸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는 없잖아요. 나이 먹는 거 피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자, 지금부터는 가능한, 조절 가능한 걸 말씀드릴게요. 혈압입니다. 혈압. 고혈압 환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중풍이 올 수 있는 확률이 5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특히 수축기 혈압 10, 확장기 혈압 5 정도만 낮춰도 중풍은 40%까지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혈압을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장군의 아들 김두한 씨도 중풍이 있었고 돌아가신 우리 개그맨 김용곤 씨도 이 혈압이 있었답니다. 예. 그다음에 당뇨가 있으면은요 혈압이 중풍이 3배 정도 높아집니다. 우리가 당뇨를 합병증의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종대왕도 당뇨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출신 중에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선생님 아시죠? 중풍으로 돌아가셨는데 당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게 고지혈증이에요. 고지혈증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피가 탁해지는 거죠. 중풍 환자 10명 중에 4명이 고지혈증 환자예요. 인구 씨, 혈액이라는 게요. 탁한 게 좋겠어요? 맑은 게 좋겠어요? 왜 자꾸 저 긴장시키세요? 아니, 공부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예. 아무래도 맑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 자꾸 얼굴 빨개져요, 선생님. 혈액의 점도는 탁한 것도 안 좋고 맑은 것도 안 좋고 적당한 게 좋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 보기를 2개를 내서. 예.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탁한 혈액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장병이 있는 분들도 역시 3배 높습니다. 제가 아까 장모님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술 드시는 분들, 담배 하루에 한 갑 피우면은 중풍 확률이 2배 높아집니다. 이 담배가 원래 남미에서 온 거잖아요. 괴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신대륙에서 온 것 중에 악마의 선물이 있고 신의 선물이 있는데 악마의 선물이 담배고 신의 선물은 감자래요, 감자. 예. 술 하루에 2잔.
예. 근데 사실 2잔 먹기가 힘들죠. 예. 그래도 2잔 드셔야 됩니다. 잔도 잔 나름이죠. 예. 이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손수녀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그 당시 외교 문서를 이분보다도 잘 쓰는 분이 없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분이 취해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종대왕께서 앞으로 우리 손수녀는 내가 준 잔 2잔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급하게 외교 문서를 써야 될 때인데 손수녀를 부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니 경은 짐이 준 2잔만 마시라고 그러는데 손수녀가 성에 안 차니까 그걸 대장장에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 역사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그다음에 복부 비만, 비만하고 그다음에 당뇨 가지신 분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짠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동시에 가지게 되면은 중풍이 더 많이 오죠. 김정일 위원장은 고혈압도 있었고 당뇨도 있었고 고지혈증도 있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중풍은 11월 달, 12월 달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아침, 새벽에 많이 합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죠. 네. 우리가 이용에 잊혀진 계절을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 중풍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중풍에 대한 궁금증 많죠. 네. 눈 떨림이 생기면은 중풍이 온다. 예, 그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대개 눈 떨림은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피로나 스트레스,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전신 증상, 그러니까 말이 어둔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없이 단순하게 눈 떨림만 있다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이 돌아가면 중풍이 생긴다. 물론 구안화사가 중풍일 때도 오지만 이 구안화사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중풍이 오는 건 아니에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 구안화사 중에 바이러스가 침입돼가지고 생기는 이 벨시마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한 95%를 차지해요. 중풍에 의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마에 주름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금희 씨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주름살 없으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양쪽으로 주름살을 다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왔을 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뇌질환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제 구안화사는 처진 쪽이 문제거든요. 처진 쪽으로 이게 안 되면은 그것은 치료가 잘 됩니다. 이건 중풍하고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우황청심환 먹는 거 중풍이 왔을 때 인사불성이 왔을 때 우황청심환 드시게 되면 그것이 기도를 막아서 흡입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결국은 질식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는 중풍이 옵니다. 58세 임금이 되고 68세 1차 중풍이 오고 74세에 2차 중풍이 오는데 실록에 보게 되면은 혼수 상태에서 어이가 우황청심환을 드렸는데 그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황청심환은 혼수 상태이거나 음식을 삼킬 수 없을 때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중풍 후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중풍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사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시내에서 20-30km 정도 달리다가 난 자동차 사고는 후유증이 없죠. 네. 범퍼만 약간 뭐 그럴 정도지. 그런데 고속도로 100km, 120km 난 사고는 엄청나게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것처럼 이 중풍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처음에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이 남고 적게 남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초기 대처를 잘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대개 3개월 안에 빠른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 회복이 잘 되다가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대개 6개월 이후에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좋아지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서히 좋아지고 또 중풍 치료라고 하는 게 치료의 의미도 있지만 예방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중풍 7처일이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지혜 간호사, 예, 나와 보시죠. 저희 한의원에 같이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시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압을 할 수 있는 경혈이 백회라는 경혈인데요. 이 백회라는 경혈은 귀 양쪽 끝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주치는 부분. 여러분들 쉽게 가마가 있는 부분에서 약간 앞쪽으로 3cm 정도 되는 경혈이 백회라는 경혈인데, 이 백회라는 경혈은 머리 질환, 뭐 중풍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막지 않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백회라는 경혈이고요. 그다음에 견정이라는 경혈이 있는데, 견정이라는 경혈은 어깨견 우물정, 어깨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낭을 메었을 때 멜빵이 어깨에 닿는 부위, 여기가 바로 견정혈이 되겠습니다. 이 견정혈은 이 목, 어깨 쪽에 경직이 올 때 많이 쓰고요. 중풍이라는 것도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혈 순환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좁은 목 부위에서 항상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병목 현상을 이 견정이라는 경혈로 풀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곡지라는 경혈이 있는데, 이 곡지라는 경혈은 팔을 이렇게 구부렸을 때 줄무늬가 생기는 부분, 이 부분이 곡지라는 경혈인데, 이 곡지는 주로 상지 쪽에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경혈이 곡지라는 경혈이고요. 그 다음에 풍시라는 경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리엇 자세를 한 상태를 취해 보시면은 가운데 손가락이 허벅지에 닿는 부위, 중풍, 그때 풍이에요. 신안, 시장할 때 시자. 그러니까 풍의 나쁜 기운이 시장처럼 드나드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백회라는 경혈, 견정, 그 다음에 곡지, 그 다음에 풍시, 이런 부분들의 경혈을 지압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요, 중풍을 치료 또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이유는 이런 경혈들은 대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혈압도 낮추게 되고, 또 상지나 하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풍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역시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지압 방법 말고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 중풍 치매 예방한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박수 치는 것도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몸에 반사구라는 데가 반사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은 하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손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손 박수는 중풍을 예방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치냐면 일단은 손 이렇게 이렇게 마치 합장하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재미있게 부딪히세요. 재미있게.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가운데 손가락은 머리 쪽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네 번째는 손, 그 다음에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발, 그리고 이 복부 쪽은 이 부위, 예, 가운데 쪽은 이 부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합장 박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가락 박수인데요, 손가락 끝을 마주치는 박수입니다. 이 손가락 끝은 아까 가운데 손가락은 뭐라고 그랬죠? 머리, 두 번째,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첫 번째, 다섯 번째는, 예, 자, 머리, 손발을 다 이롭게 하는 손가락 박수. 자, 그 다음에 손목 박수. 자, 손목을 이렇게 꺾어요. 그리고 손목이 서로 부딪히게. 이 손목은 아까 제가 반사구가 어디 쪽이라고 그랬죠? 하체. 우리가 하초라고 그럽니다. 신방광 생식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손등 박수. 예. 이 손등은 척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예. 배우셨어요? 예. 자, 이런 박수를 우리가 한번 해볼 텐데요. 그냥 박수 치는 것보다도 뭐 음악이나 이런 게 있고 그러면 훨씬 더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겠죠. 네. 자, 음악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예.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계속 했으면 좋겠죠? 예. 자,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쓰는 약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약이 쓰냐면은 오약 순기산이라는 약을 쓰는데요. 말 그대로 순기를 시킨대. 처음에 중풍이 오면은 어떻게 풍의 기운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한방에서는 오약이 주재료가 된 마황, 진피 이런 약들이 들어간 오약 순기산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풍이 되고 나면은 삼기음이라는 서방을 쓰는데 말 그대로 삼기. 이 삼기가 뭐냐면은 풍기, 한기, 습기예요. 풍한 습이 아까 제가 우리 한방에서 중풍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삼기음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대보탕 종류를 써가지고 중풍이 오래되면 다 기가 허하고 혈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대보탕 종류를 써가지고 몸을 보호하는 게 한방적인 치료입니다. 대보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옥고나 공진단 같은 쪽의 약도 중풍 후유증에 원기가 떨어질 때 쓰는 거고요. 자, 우리가 중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 그 다음에 혈관, 혈액이 문제가 되면 무슨 병이 걸려요? 중풍 중에 뇌경색이 걸리잖아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 문제니까. 그 다음에 혈관이 안 좋으면 무슨 병이 걸려요? 뇌출혈이 걸리죠.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면은 뇌경색이 안 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은 뇌출혈이 안 걸리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혈관의 나이가 우리 몸의 나이고요. 그리고 혈관의 건강이 바로 우리 몸의 건강이고, 그리고 혈관의 노화가 우리 몸의 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차가 있어요. 이게 인구시차예요. 이렇게. 이게 인구시차인데 박사님 그림은 참 예, 이게 잘 한다고 해도 이거밖에 안 돼요. 이해해 주셔야지. 여기에 인구시하고 금이시하고 타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도로가 파였고 도로가 올라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차가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인구시 차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제속력도 안 나고 가다가 중간에 꺼지기도 하고 이게 혈액이잖아요. 이런 고장난 차, 속력 떨어지는 차는 혈전이에요. 혈전, 피덩어리. 이렇게 움푹 파이고 올라온 도로는 동맥이, 혈관이 약해진 거,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돼야만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경우로도 충분히 혈액순환을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며칠만 좋은 음식 먹고 잘 관리를 하면은 혈액은 빠른 시간 안에 관리가 되는데 혈관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한강에 녹조가 생기면은 녹조 생긴 물은 저 위에서 그냥 물 하면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한강 뚝은 바로 보수가 안 되죠. 한강에 들어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혈액이라면은 한강 뚝은 혈관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을 죽이는 음식이 있고 살리는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성 지방들. 예. 그것도 적게 드시면 괜찮은데요.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것들이 언젠가는 인자가 되죠.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요새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이 열량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뇌로 가죠. 그리고 우리가 짜게 먹는 거, 라면 한 봉지 얼마나 짭니까? 예, 라면 스프 적게 넣어서 드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맑은 혈액과 튼튼한 혈관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음식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야, 여기 오미자래. 오미자는 5가지 맛을 가져서 오미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오미자의 주 성분이 니그란 성분인데요.
이거 자체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혈관 안에 끼어 있는 이물질 같은 것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뇌 쪽으로 피를 잘 돌게 해요. 그러니까 중풍을 예방할 뿐더러 치매까지도 예방하는 것이 오미자입니다. 특히 치매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뇌에 쌓여가지고 생기는 우리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이 오미자가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오미자는 여러분들 어떻게 드신지 다 알죠? 끓여 드세요. 어떻게 되세요? 무려서 물에다가 하루 정도 우려만 내면 됩니다. 끓이면은 탄닌 성분 때문에 더 떫어요. 맛도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녹차인데요. 이 녹차는 달마대사가 수행하다가 잠이 너무 와가지고 눈꺼풀을 해가지고 집 마루에다 던졌더니 다음날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를 잎을 먹어봤더니 그렇게 정신이 맑고 좋아지더래요. 이게 녹차가 생긴, 왜 웃어요? 전설인데, 전설. 녹차 먹어보면 떫은 맛 나죠? 이게 카테킨 성분인데 이것 자체도 역시 우리 몸의 혈전, 아까 인구시 차처럼 잘 안 굴러가는 이런 것들이 혈전이에요. 그런 혈전을 없애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녹차를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요. 쥐한테 실험을 해봅니다. 녹차를 먹인 쥐하고 안 먹인 쥐하고 콜레스테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도 성인병이나 심장병이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녹차하고 양파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자, 양파. 여러분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 우리가 양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파는 정말 좋은 음식이 양파예요. 양파는 특히 이 겉껍질에 그 황색 성분이 있죠. 그게 좋아요. 양파 그 껍질 버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퀘르시틴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퀘르시틴 성분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도 튼튼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혈액도 맑게 하고요. 그리고 또 중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피라미드 노동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양파를 먹였고요. 그다음에 로마의 검투사들도 힘을 얻기 위해서 양파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파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근이 있죠. 이 연근은 우리 아까 중풍의 원인 중에 제가 기허증이라고 그랬는데 자연적인 노화에 가지고 오는 중풍 예방에 연근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근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꽃, 잎, 줄기, 뿌리. 그다음에 미역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어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특히 미역 같은 경우 미끌미끌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알긴산 성분인데 그런 성분 자체가 혈액을 맑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 같은 거 잘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모든 일이 이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운동 잘 하셔가지고 체지방 감소시키고 그리고 또 풍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은 3시간 안에 빠른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00세 건강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